안녕하세요. 500만 개미입니다. 이번 주제는 대통령이 만든 ETF입니다. 대통령이 ETF를 관심 갖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주식은 정부의 정책과 정부의 성격과 맞는 기업을 찾아서 투자를 해야 그 기업이 투자 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실적도 잘 나오게 되고 주가도 반영이 되는 흐름을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스윙 투자의 승률을 높이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정부 정책 관련된 기업들을 관심 가지면 좋습니다. 좋은데 정부 정책은 다양하잖아요. 그 중에 대표되는 정책을 잘 찾아야 되고 증시와 호응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점검을 해 봐야 되는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은 BBIG K-뉴딜이라는 거에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때 대표적인 많은 비중을 가진 종목이 삼성 SDI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였습니다. 그 외의 것들도 많았는데요. 2019년도 8월 26일에 대통령이 필승 코리아 펀드를 만들면서 가입을 했죠. 이때 같이 나온 게 BBIG K-뉴딜이라는 ETF였습니다. 이 ETF 구성 종목을 살펴볼게요.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LG 에너지 솔루션 어떤 기업입니까? 2차전지 기업이죠. 19년도에 엄청난 상승을 기록했는데 이따 같이 살펴보실게요.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 바이오사이언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바이오주 그리고 NC소프트, 그래프톤, 넷마블 게임주죠.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IT의 플랫폼 기업 그리고 아프리카TV 인터넷 방송 플랫폼 19년도로 뜨겁게 달궜던 기업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주가 한번 같이 볼게요. ETF를 살펴보면은 처음에 상장했을 때부터 5개월 이상 주가가 엄청나게 좋았던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투자 금액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ETF 소속된 기업들이 이 당시에 승승장구를 했는데 삼성 SDI는 19년 10월부터 2월까지 무려 50% 주가 상승을 이뤘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29만원대에서 53만원대까지 80%의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차트를 크게 보면은 펀드가 운용되던 시점부터 주가를 장기간 살펴봐도 오랫동안 상승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증시가 조정이더라도 크게 빠진 느낌은 아니죠. 그리고 근래 증시가 많이 빠졌어도 기관이 엄청나게 사고 있는 걸 보면서 삼성 SDI 아주 상황이 좋을 것 같다. 실적도 삼성전자보다 더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보이는 업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 SDI는 코스피 종목을 살펴볼 때 가치 투자를 할 때 빼놓을 수가 없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는 다음에 자세히 다뤄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펀드가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으며 이번에 하락장이었어도 주가가 지켜지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정책적으로 투자가 많이 일어나서 업황이 좋은 기업들은 살아남는다라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돌아와서 이전 대통령이었던 문재인 ETF 주가도 엄청나게 올랐어. 앞으로도 기대가 되지만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고민이 돼. 그러면 이번 대통령은 어떤 테마에 관심을 가지냐, 어떤 정책을 내보내냐, 그래서 나는 어떤 정책에 관심을 갖고 그 기업들을 분류를 해서 투자를 해야 되냐 고민을 하실 거예요. 이전에 사례가 있으니까 자신감이 막 생기잖아요. 그죠? 윤석열 대통령이 관심 가지는 테마는 정책은 원자력이다. 윤 정부 원전 강화에 관련된 테마 ETF가 출시되고 있다. 최근에도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해서 원자로 관련된 제품들을 쭉 둘러보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원자력 아이셀렉트라는 ETF가 만들어졌고 6월 28일 오늘 방송 일자인데 오늘 상장을 했어요. 대표 기업은 두산에너빌리티 한전기술인데요. 두산에너빌리티와 한전기술 그리고 원전 기술을 가진 기업들을 많은 비중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전력은 주 사업 영역이 원자력은 아니고 적자가 쌓여 있어서 강조는 안 드리고요. 언급을 배제를 하겠습니다. 가치 투자로서는 위태로운 상황인데 다만 호재가 있다면 이번에 가정용 전기 가격 인상 통과되었죠. 그래서 손실이 줄어들어서
기대감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원자력 발전된 전기가 단가가 싸기 때문에 원전 테마가 살고 원자력 사업이 많이 투자돼서 원전 가동률이 높아지고 원전 전기 생산량이 많아지면 수익률 개선이 일어날 수 있어요. 박근혜 정부 때 한국전력은 엄청난 이익을 내던 기업이었거든요. 한 해에 10조 정도 이익을 냈었죠. 그때는 한국전력이 가치 투자로서도 굉장히 매력이 있었는데요. 그때가 그립네요. 그 외에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이 편입되어 있는데 이 기업들은 장점도 많지만 단점이 요새 보이는 게 있어서 언급을 배제를 하겠습니다. 장점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큰 사업을 하게 되면은 건설주가 빠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서울 아파트 150만 채 공급 이슈도 있고요. 다만 원가 공급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기업이 건설주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냐 의문점이 들고, 그리고 원자재 단가가 너무나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꼭대기인 건설사는 괜찮은데 하도급 기업들이 휘청휘청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설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일단은 강조는 안 드리고요. 그래서 주요 주제였던 원자력 테마주만 살펴보자면요. 가장 비중이 큰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원자력 발전용 사업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사업의 내용은 원전의 핵심 설비, 그리고 핵연료와 취급 설비, 핵연료 운반 용기, 원자로 개통 보조기기 등을 대부분을 제작을 하여서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전을 만들 때 두산 에너빌리티를 빼놓고 만드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원전 테마주로 빼놓을 수가 없고, 정부 정책과 함께 지금 외국인과 기관 모두 굉장히 많이 매집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주가가 21년도에 원전 테마주 강세였고 M&A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반영됐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2년 연속 적자를 내다가 작년에 4,953억의 순이익을 냈고 흑자 전환을 계기로 앞으로도 흑자를 낼 거로 기대가 되면서 원자력 펀드와 ETF를 통한 양질의 투자자들도 많이 들어올 거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실적이 앞으로 좋아진다면, 업황 개선이 된다면 매출액도 따라올 거고 주가 또한 따라올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과거 현재를 살펴보자면 12년도에 매출액 21조, 영업이익이 5,800억, 지배주주 순이익이 400억 정도 나왔을 때 시가총액이 20에서 30조 사이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출액이 역성장하면서 주가는 계속해서 빠졌죠. 이때는 적자도 전환을 하고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은 기간들이 길었는데요. 보면은 15년도 1조 적자, 16년도 1,700억, 쪼르륵 적자를 계속 내고 20년도까지도 적자를 굉장히 많이 냈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계열회사 정리를 하고 사업 영역을 구조조정하면서 이번에 매출액은 비록 줄었지만 영업이익과 지배주주 순이익이 반등을 성공했습니다. 앞으로 정부 정책에 의해서 외형 성장이 이루어진다면 주가의 방향성은 하락 기간이 길었던 만큼 상승 기간도 길 수 있다. 관심을 한번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전기술 살펴보겠습니다. 한전기술은 원자로를 설계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한전기술 홈페이지에서 원자력을 눌러보면은 종합 설계 그리고 원자로 개통 설계를 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원전을 지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모든 기자재를 만든다면 설계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한전기술의 이 설계 기술로 주가 반등을 꾀할 수 있다. 한전기술은 설계를 하니까요. 다만 한전기술은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 않았었어요. 테마주 편입되기 전에 정부 정책주 대선주로 엮이게 되면서 주가가 이렇게 올랐었거든요. 무려 16,000원대였던 주가가 116,000원까지 6배 이상 주가가 올랐던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이 2조 5천억인데 지배주주 순이익이 작년에 165억이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PER이 130배 정도 되죠. 그래서 안전한 건 아니라서 가치 투자로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기술적으로 방향성을 잡았을 때에는 주가가 가볍게 올라가는 장점이 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시가총액이 10조가 넘기 때문에 같은 기간 주가가 상승을 하더라도 변동폭이 작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자신있다 하시는 분들은 대선 테마주로서 대장주였던
원전 테마의 상승률 1등 한전기술을 기술적으로 방향성만 놓고 접근을 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전기술은 가지 투자로는 굉장한 고평가이기 때문에 설명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통령이 만든 ETF라는 주제를 다뤄봤고요.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었던 펀드와 ETF로 비중 대표 종목의 방향성이 굉장히 좋았고 상승도 많이 나왔으며 증시가 빠지더라도 주가는 하락 방어에 힘이 좋았다. 아직 이때 투자받은 것들이 실적으로 반영되는 시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증시가 이번에 하락장을 이겨내고 다시 상승장이 왔을 때 굉장히 좋을 수 있습니다. 투자를 받았던 걸 토대로 실적이 받쳐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성장하면 주가는 따라간다 라는 관점을 유지하면서 이 기업들 아직 살펴볼 수 있고요. 이번 정부로 돌아와서 원자력 아이셀렉트, 두산에너빌리티, 한전기술 같은 원전 기업들이 투자가 왕성하게 일어나면 너도나도 투자를 하고 이 기업들도 앞으로 매출을 만들기 위해서 재투자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적이 좋아질 걸 기대하고 기업의 위상이 높아질 걸 기대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그런 마인드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시가 요새 많이 떨어지고 힘든 구간이고 변동성도 커서 오늘만 해도 주가가 오전에는 하락 마이너스 5%인 기업이 마감할 때는 플러스 5%고 그 정도로 변동성이 큰 상황이라 주식을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종목들의 주가를 매일 확인하시는 분들은 고문과도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멘탈 관리 아주 중요하고 그 멘탈보다 더 중요한 거 여러분들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마음과 신체 모두 건강하게 관리하셔서 좋은 기업 눈에 꽂히시면 열심히 공부하셔서 좋은 수익 얻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이상 500만 게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